주목해주세요. 스포일러 경고. 6가지의 엄청난 마술의 비밀이 밝혀집니다. 마술에는 마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마술은 수세기 동안 관객들을 깜짝 놀라게 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을 속이는 것 이상의 비법은 숨어있지 않습니다. 마술의 묘미는 그것이죠. 위대한 마술사는 사람들이 자신의 마술을 초자연적 현상으로 믿게 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선 단지 기술, 준비 과정과 많은 연습이 필요한 일이지만요. 위대한 마술사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속이는지 알아보시겠어요? 지금부터 주의 깊게 이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이러한 비밀을 공개하기 전 우리 채널에 구독하고 알림을 켜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러면 매일 업로드되는 영상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밝은 면은 여러분 모두를 위한 다양한 영상을 보유하고 있어요.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중 일부는 아마 아메리카 갓 탤런트의 한 에피소드에서 나온 이 속임수를 기억할 것입니다. 클로즈업 마술사 윌 차이는 놀라운 동전 마술로 심사위원들과 관객들을 열광시켰습니다. 이 마술에서 차이는 테이블에 4개의 동전을 두고 마법처럼 동전을 장미 꽃잎으로 바꾸어 놓죠. 이 속임수에서 진짜 마법은 차이의 손 동작이 아니라 테이블에서 지삭됩니다. 그의 테이블은 위에 놓인 것을 숨기거나 드러내도록 설계되었고 차이는 이 페달로 이를 조정합니다. 동전이 제자리를 잡으면 마술사가 관례적인 손가락 움직이기를 시작해 더욱 미스테리한 느낌을 주고 관중이 발보다 손에 더 집중하도록 합니다. 딱 맞는 타이밍에 각 동전 위로 손을 움직이며 페달을 밟아 아래 보관된 장미잎으로 동전을 바꿉니다. 다음번 데이트 때 한번 사용해 보실 수 있겠죠? 아메리카 갓 탤런트의 또 다른 인상적인 공연에서는 스팽갈리 현상으로 관객들을 열광시켰습니다. 맷 프랭코의 속임수는 커다란 선물 상자를 선보이고 내용물을 나중에 공개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런 다음 프랑코는 용수철로 연결된 거대한 스케치북을 꺼냅니다. 스케치북의 각 페이지에는 각기 다른 옷을 입은 눈사람이 그려져 있고 각 페이지는 3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각 부분이 눈사람의 옷을 구성합니다. 맨 윗부분은 모자, 중간은 넥타이, 아래는 단추가 그려져 있죠. 프랑코는 심사위원에게 다가가 페이지를 넘기며 각 장에서 원하는 그림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마침내 심사위원이 각 부분을 선택해 눈사람의 옷을 완성하죠. 그런데 말이죠. 프랑코가 상자를 열면 놀랍게도 심사위원이 선택한 바로 그 옷을 입은 눈사람이 나타납니다. 프랑코는 어떻게 한 것일까요? 사실 눈사람은 상자에 넣기 전에 이미 그 옷을 입고 있었던 것입니다. 프랑코가 심사위원이 올바른 그림을 선택해 해당 옷을 입게 한 것이죠. 프랑코의 그림 스케치북에 있는 모든 페이지는 앞 페이지보다 조금 더 짧기 때문에 심사위원이 눈사람의 모자, 넥타이, 단추가 있는 조금 더 긴 페이지를 선택하도록 한 것입니다. 마술에서 조작은 흔한 속임수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선택 유도에 실패한다면 난처해지겠죠? 1970년대부터 함께 마술을 해오고 있는 유명한 베가스의 2인조 펜과 텔러는 총알을 잡는 마술을 통해 관객을 박수갈채로 들썩이게 합니다. 관객 중 2명의 자원자가 총알에 서명을 하고 총알을 장전하면 펜과 텔러가 유리 또는 종이와 같은 장애물을 앞에 두고 서로에게 총을 발사합니다. 그러면 어찌된 일인지 펜 쪽 자원자가 서명한 총알이 텔러의 입에서 발견되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기발한 손놀림과 무대 뒤편의 도움이 있다면 가능하죠. 이게 마술의 비밀입니다. 총알에 서명이 남겨지면 마술사들은 몰래 총알을 자켓 주머니에 넣고 밀랍 총알을 꺼내 총에 장전합니다. 총을 장전한 후에는 자켓을 벗고 고글과 방탄조끼를 입기 시작하죠. 아시죠? 안전을 위해서요.
하지만 마술사들이 자켓을 뒤편의 조수에게 건넬 때 조수는 주머니에서 총알을 꺼내 각 마술사의 조끼에 넣어줍니다. 마술사는 조끼를 입으려고 머리를 넣으면서 들키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총알을 입에 넣습니다. 총을 발사할 때는 정말 발사하지만 밀랍 총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펜과 텔러가 입을 열면 아시겠죠? 서명된 총알이 이빨 사이에서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따라하지 마세요. 총알이 진짜가 아닌 경우에도 총은 여전히 위험합니다. 또 다른 역동적인 2인조는 가장 빠른 변신 마술 부분에서 기네스 세계 기록을 가지고 있는 조나단과 샬롯 펜드라곤 커플입니다. 우선 조나단은 자루 안으로 들어가고 샬롯은 조나단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입구 부분을 묶습니다. 그런 다음 샬롯은 조나단을 상자 안에 넣고 그 위에 올라섭니다. 그리고 거대한 천을 들어올리죠. 그 바로 다음 순간 샬롯이 천을 내리는데 조나단이 상자 위에 서 있습니다. 조나단이 상자를 열면 이젠 샬롯이 안에 있죠. 마법이 맞지 않나요? 하지만 이 마술에서의 마법은 사실 극도의 민첩함과 유연성입니다. 이 커플은 전직 체조 선수들이죠. 샬롯은 춤과 보디빌딩의 경험이 있습니다. 조나단은 스프링보드 다이빙과 무술 경험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신체는 이 속임수에 완벽하죠. 조나단이 갇혔던 자루 속에는 열고 나올 수 있는 지퍼가 달려 있습니다. 상자에는 조나단이 탈출하고 뒤에 숨을 수 있는 탈출구가 존재합니다. 샬롯이 커다란 천을 들어 올리면 조나단이 샬롯의 자리로 가고 샬롯은 조나단의 자리로 갑니다. 물론 상자 안으로 기어 들어가서 스스로 지퍼를 올려야만 하죠. 단 몇 초 만에 모든 일이 일어납니다. 브라보! 다음 마술은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영국 마술사 다이나모는 버스의 옆부분에서 한 손으로 버스를 잡고 공중에 떠 있는 마술을 보여줍니다. 버스가 런던 거리를 통과하는 동안 계속 떠 있는 상태를 유지하죠. 다이나모가 마술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은 펩시에 기발한 마케팅 기법입니다. 버스를 잡고 있는 손은 가짜 손이에요. 실제로는 버스에 고정된 금속 막대기로 라텍스 팔로 위장되어 있습니다. 마술사의 진짜 팔을 그의 옆구리 쪽에 넣을 수 있도록 아래 묶을 수 있는 끈도 존재합니다. 사실 버스 관련 마술의 비밀은 모두 가짜라는 데 있습니다. 버스를 포함해서요. 물론 운전사와 승객도 마술의 구성원입니다. 이 마술과 관련된 모든 것은 가짜입니다. 그리고 런던에 다이나모가 타고 돌아다니는 버스도 존재하지 않고요. 펩시는 이 마술을 위해 다이나모 씨를 고용했을 뿐입니다. 완벽하게 배치된 펩시 광고 앞을 떠다니는 그의 마술이 우연일 리 없죠. 마케팅 마법과 같은 마술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항의 조각, 데이비드 블레인의 개구리 뱉어내기 마술. 어떻게 한 것일까요? 마법의 비밀을 빨리 알아보고 싶나요? 하지만 진짜 마법이 없어서 실망하시게 될 거예요. 개구리들은 진짜입니다. 살아있으며 그 개구리를 삼키고 실제로 다시 뱉어내죠. 블레인은 수년의 시간 동안 구역질 반사를 조절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기술을 위해 많은 마술사들이 줄에 매단 작은 감자를 사용해 훈련합니다. 감자를 삼키고 줄을 당겨 위장 근육이 입으로 물체를 밀어 올리는 방법을 습득하게 하는 거죠. 전 어렸을 때 나팔 부는 법이나 연습했는데 말이에요. 유명한 맥 노턴과 같은 마술사와 같이 블레인은 이 기술을 완벽히 터득했습니다. 노턴은 살아있는 개구리와 금붕어를 뱉어내는 것으로 유명해 그에게는 인간 수족관이라는 별명이 생겼습니다. 뱉어내기 마술은 1600년대 그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꽤 오래된 마술입니다. 처음에는 많은 물을 마시고 물의 양을 조절해 다시 뿜어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최초로 불리기 시작한 이름은 물 내뿜기 마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더 이상 TV쇼에서는 이를 볼 수 없습니다. 대단한 마술사인 하디 알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물을 마신 후 등유를 마셔 등유가 위장 상부에 오도록 했죠. 그런 다음 등유를 뱉어내 불을 붙인 다음 등유 밑에 있던 물을 역류시켜 불을 껐습니다. 데이비드 블레이는 사실 하디 알리가 이 마술을 선보인 이후로 처음 뱉어내기 마술을 시도한 사람입니다. 특히 동물로 이를 시도했던 마술사 중 하나였죠.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듯이 이 마술에는 많은 위험이 있습니다. 아무도 삼켰던 동물의 숫자를 잘못 세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7마리였나? 8마리였나? 아이, 까먹었군. 이라고 생각하다 살아있는 동물을 삼키고 소화시키고 싶진 않을 테죠. 블레이는 위산으로부터 개구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술 전에 미리 충분한 물을 마셨을 겁니다. 위벽을 코팅하고 그의 작은 친구들이 수영할 수 있는 수영장을 만들어 주었겠죠. 아니면 식도에서 놀게 해주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아직도 저에겐 잔인해 보이기만 하네요.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진짜 마술은 노력을 뛰어넘는 노력뿐인 것 같습니다. 이 비법 중 하나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작은 감자와 줄을 이용해서요? 그건 안 됩니다. 이것 외에 아시는 마술의 비법이 있으신가요? 아래 댓글에서 알려주세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와 공유해주세요. 잊지 말고 삶의 밝은 면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